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이유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감정. 이 감정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 그래서 이 감정주의는 나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의식적인 정신적 노력보다는 주관적으로 생겨나는 대단히 강력한 느낌이다. 군중의 기본적인 특성은 무의식적인 동기에 전적으로 이끌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이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감정이 당신을 통제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주의가 투자자나 트레이더, 투기자인 당신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중의 특성과 행동을 알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투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주식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감정 통제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주식이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기본적 분석하는 거하고 기술적 분석하는 건요, 그냥 마음 놓고 배우면 그건 뭐 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잘해도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거 뭐 다 기본적 분석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시장에 대한 뭐 예측치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설명을 하면 들을 때는 그래 하는데 내일 또 시장에 한번 또 훅 빠져버리면 윤 교수가 얘기한 게 저게 과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시장 폭락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또 앞서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고 어떤 원칙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의 통제는 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VIP 방송이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별로 없잖아요. 느낌이 안 오잖아. 그리고 재미가 없잖아. 저게 과연 중요한가? 그게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수익 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종목이나 얘기하고 뭐 어떤 종목을 사면 될까? 어떤 테마 위주로 가면 될까?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왜 저런 얘기를 해?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 근데 그걸 깨달았었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 만신창이가 다 되어 있다고. 돈은 돈대로 잃고 시장에서 많이 지치고 쓰러져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더 이상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상태. 이미 깨달았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게? 이 시장을 능가하는 어떤 군중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투기적인 성향.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투기적인 성향 아니었나요? 군중의 심리들이 여기서 투기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죠. 신용 팽창. 신용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저 위에서. 그러니 당연하게 군중들이 거기에 단체적으로 그런 군중 심리가 나올 때는 당연히 반대 극부적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경제적 고통. 지금 같은 경우 뭐 오미크론이 뭐니 뭐 하면서 또 부정적인 뉴스 막 나오면서 힘들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군중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 묘사가 되는 거고, 특히 뭐 이런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안 왔잖아요. 힘들다고. 위기, 패닉과 붕괴, 이런 게 패닉과 붕괴 일어났었을 때 군중이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군중이랑 걷잡을 수 없는 시장에 휘말려든 익명의 다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나오죠. 그래서 한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향하고 의식에서 개성이 사라지고 나면 이 집단은 심리적 군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신중하게 생각해내는 반면 군중은 추론보다는 감정적인 관점에서 많이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군중 사이에서는 감정적이고 생각 없는 의견이 모방과 전염을 통해 널리 퍼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구조를 알아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감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장기 투자도요 다 감정으로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장기 투자한다는 건 알죠. 근데 그게 쉽나요? 뭐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뭐 경제학자는 누가 많이 한 사람도 보면 다 장기 투자해라, 좋은 주식 사가지고 묻어두어 5년 10년 가, 그러면 되는 거야.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근데 그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뭘 배워야 되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나와 있어. 괜히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이상한 비법 같은 거 배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감정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날개에 더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부스터 역할은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추진력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장이 이렇게 조종을 하면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다 힘들어서 도망가고 한국 시장 안 좋네. 뭐 기관이 뭐 개판으로 하네. 뭐 공매도 때려잡자. 뭐 기울여진 운동 뭐 그런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다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제도가 그렇게 됐는데 뭐 돈 있는 놈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겠다라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치를 말해야지. 그 미국 시장 가면 좋냐? 아니요. 그럼 미국 시장은 뭐 백날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봐보세요. 미국 시장에 갔던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뭐 낫네 뭐 글쎄요. 영원히 좋은 곳은 없어요. 영원히 좋은 곳은 없다고. 뭐 미국은 옛날에 뭐 이렇게 뭐 푹푹 안 빠졌나? 미국은 뭐 안 빠질 것 같아요? 미국은 나중에 이거 안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장 또 욕을 거예요? 뭐 미국 정치인들 욕할 건가? 한국에서 이런 걸 못 이겨내는데 미국 시장 간다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겨낼 수 있나? 이런 게도 못 이겨내는데 비트코인 가서는 이겨낼 수 있어요? 비트코인 막 엄청나게 빠지더구만.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 지금 올라왔죠. 그 젊은 친구가 여기 이런 데서 막 없는 돈 1억 갖다 집어넣었다가 푹 빠져가지고 젊은 친구가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VF 회원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동료래 회사. 그런데 그 사람 목숨 집어 던지고 나니까 이거 올라왔네. 아휴 그 사람 얼마나 속 터질 거야. 다 해서 했더니 위로 치고 올라와서 그 이상이 올라왔었으니 이 양반은 헛된 죽음한 거잖아. 이게 뭐예요? 감정을 이겨내지 못한 거야. 감정. 그리고 이 감정에 욕심과 탐욕과 조급함 온갖 망라가 돼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결국은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탐욕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끝마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식시장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 당해야 할 일이야. 경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시장에 있으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자체가 그건 신기한 일인 거야. 그런 생각을 다 가져요. 그래야 고수가 돼. 이겨내는 거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잖아요. 이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탐욕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을 보는 거예요. 뭐 시장이 빠지다. 뭐든 뭐. 그럼 우리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보자는 거죠. 과연 뭐 시장이 정말로 뭐 대폭락이 와서 개박살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보는 거죠.